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복수의 레퀴엠의 자쿠2 F타입 솔라리기. 건담 때처럼 우상단의 넷플릭스 나우 플레잉 적혀있기도 합니다. 작중 주인공이죠. 솔라리가 탑승한 자쿠2고요. 지휘관기로서 활약을 합니다. 근데 1화 마지막에 등장한 건담에 의해서 말 그대로 부대가 괴멸 직전까지 가면서 이제 파일럿들만 몇 명, 2명 정도 남아서 건담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건담 등장하고부터 이 기체는 대파가 됩니다. 결국 작품 완전 초반부터 이렇게 주인공 기체가 터져? 뭐라고? 라는 좀 살짝은 놀랐어요. 보면서 그래서. 자, 그래서 발매는 2024년 10월 19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900엔, 국내에서는 22,8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 보기 전에 잠시 매뉴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뉴얼과 함께 조그만한 종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조립의 편의성을 위해서 C1의 23번 파츠는 형상이 매뉴얼과 좀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두꺼운 게 3개 들어가 있지만 실제 파츠는 2개만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아래쪽에는 조인트가 없다고 하네요. 이후 재판 때는 이 부분 수정되겠지만은 요거 참고해서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츠 넘버가 변경된 건 아니니까 조인트가 없다고 해서 불량이 아니라는 그런 공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테트론실. 제가 건담 EX 테트론실 작업할 때도 느낀 거지만은 이 테트론실은 일반적인 좀 빳빳한, 좀 팔랑팔랑한 그런 테트론실보다는 약간 쫀쫀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테트론실보다는 이제 곡면이라든가 이런 데 붙이는 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쿠 작업해보니까 왜 이 재질을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쿠는 곡면에 붙이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접어 붙이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러 이 재질을 썼구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전부 부착을 하고서도 이렇게 레드울프의 엠블럼이라던가 코우션 마크가 조금씩 남아요. 모노아이 같은 경우도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트 호크.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일단 도끼 날부터가 어마어마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주변의 디테일들도, 심지어 손잡이도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죠. 예, 놀랍죠.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쿠의 히트호크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일단 사이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요거는 참고로 HGUC 자쿠 거거든요. 일단 사이즈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디테일 차이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자쿠 머신건, 이 역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일단 총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던 앞으로 쭉 뻗은 좀 길쭉한 느낌보다는 총구는 조금 짧은 느낌. 그 외에 배럴 쪽에도 위아래로 전부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동식으로 작게나마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작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탄창이죠. 이쪽도 디테일들이 위, 옆 할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역시 깔끔하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손잡이 쪽에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리거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많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뒤쪽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아주. 이 역시 기존 자쿠 머신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이즈는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디테일이나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실루엣은 엇비슷하죠? 그리고 그 무장들을 수납할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골반에 끼워주는 조인트인데, 뭐 머신건을 이렇게 해서 수납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참고로 머신건의 수납 방향은 한쪽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호크도 손잡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하나 들어갑니다. 슬라이드식으로 조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3mm 구멍 뚫려 있네요. 교체용 손으로는 라이플 손 오른손만 들어가 있고요. 편손 왼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손마다 이 마디마디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손바닥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손등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쿠2 살펴보도록 합시다.
뭔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그 자쿠는 아니에요. 확실히 좀 더 어깨가 넓고 다리는 좀 얇은 듯한 느낌도 들면서도 골반의 스커트라든가 몸통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율이 커졌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전신에 있는 이 패널 라인들은 와우, 그 건담 EX보다 더하면 더했다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발매한 이제 자쿠2와 비교를 했을 때 짠! 둘 다 자쿠2입니다. 근데 왼쪽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던 그거고 오른쪽은 이번 복수의 레퀴엠 거고요. 기존 애니메이션의 자쿠2 같은 경우는 허벅지가 곡선으로 막 이루어져 있고 약간 볼륨감도 있어 보이는데 좀 더 디테일들이 직선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함께 등장한 건담과 비교하더라도 일단 키는 똑같네요. 그쵸? 근데 어깨 넓이라던가 이제 쉴드나 스파이크를 달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쿠 쪽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 솔라리기의 특징 중 하나는 블레이드 안테나를 2개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좌우 블레이드 안테나가 색깔이 다르다는 것도 특징인데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 안쪽에도 디테일이 있고요. 이 회색 쪽은 바깥쪽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껍게 플래그가 달려 있어서 그걸 좀 제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모노아이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부착했을 때 적당히 붉은색 빛이 감도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입 부분도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색 부분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동력선 같은 경우는 뭐 조형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머리 옆쪽으로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데다가 뒤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뒤통수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거? 이것도 파츠 분할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부품이고 굉장히 작은 부분에 디테일들도 들어있어가지고 조립하면서 야, 이런 데까지 분할을 시켜놨네, 디테일을 넣어놨네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통수 쪽에도 마찬가지 이래저래 패널 라인 디테일들 많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머리 위쪽도 뭐 어마어마하죠. 건담 EX 때도 그랬지만은 먹선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추천할 만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빼서 안쪽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통해서 모노아이 회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 속에도 이렇게 모노아이가 돌아가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가만 보면 이 모노아이 같은 경우도 안쪽에 레일이랄까? 그 주변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머리를 빼보면 이 목 주변에도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통!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사용한 테트론 실인데 건담의 경우는 이런 붉은 색깔 라인들? 요런 포인트들이 주였다면은 자쿠는 약간 웨더링을 실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흉부 중앙에 있는 부분에 요 지온 마크가 있고 그 주변으로 다 이제 실이거든요, 이게. 근데 적당한 느낌? 너무 과하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쁘진 않던데요, 확실히. 그리고 흉부에도 보면은 이래저래 패널 라인들 많이 들어가 있죠. 디테일 살벌합니다. 거기다가 요 어깨 관절 디테일도 살벌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겨드랑이 라인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옆구리라던가 복부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이래저래 디테일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어깨 위쪽 라인도 마찬가지 디테일 들어가 있고 백팩으로 넘어가면은 백팩 쪽에도 마찬가지죠. 등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넘어가서 있는 부분도 디테일 많고 동력선 백팩으로 연결이 되고요. 백팩 아래쪽으로 스러스터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바깥쪽에서 보면은 확실히 파츠 분할된 것도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어깨 좌우가 다르죠. 그래서 왼쪽 어깨부터 일단 숄더 스파이크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스파이크 가운데 있는 거는 이렇게 스파이크를 감싸듯이 스티커가 하나 붙는다는 건데 접착력은 나쁘지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었고요. 위쪽으로도 약간씩의 마킹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고립하여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당연한 거지만 이 안쪽으로도 약간씩의 디테일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패널 라인들이 되게 깊게 파여 있어요. 먹선 넣는데 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이렇게 퍼스널 마크가 들어가 있는 실입니다. 이 부분도 어깨만 딱 이 웨더링이 들어간 듯한 실이 부착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다 부착이 되거든요. 근데 분명 이거 이렇게 곡면도 있고 각도 져 있고 그런데 스티커 하나로 덮어주는 방식인데 아주 약간의 구겨짐만 발생하고 깔끔하게 스티커가 부착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재질이 바뀐 덕분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나 디테일들이 들어간 게 눈에 띄죠. 이렇게 보면은 요 옆면으로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른팔 전체를 덮는 숄더 쉴드. 기본적으로 자쿠의 어깨에 있는 쉴드 그건데 이제 형상이라던가 사이즈라던가 비율 차이가 엄청 크죠. 기존 자쿠랑 비교했을 때 일단 쉴드가 엄청 크다라는 게 먼저 느껴지죠. 쉴드 내부를 보면은 디테일 역시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부분에 손잡이가 접혀져 있어서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깨에 연결한 상태에서 손에 쥐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랑 연결되어 있는 관절부에도 디테일이 빽빽하게 이래저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겉면도 보면은 이렇게 윗면부터 해서 디테일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부대 마크, 레드울프 부대의 부대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보면은 갑자기 쉴드가 두꺼워지면서 웬 총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쉴드 건이라고 하는 총입니다. 사실상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손에 쥐고 쓰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끝에는 쉴드로 내려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쉴드 끝부분 이런 게 또 특징이겠습니다. 어깨 아래쪽으로 팔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팔뚝 자체에도 약간 곡면이 들어가면서도 바깥쪽에 보면은 디테일들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손목 외장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기본 장착은 이렇게 무장 손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팔 바깥쪽도 뭐 디테일이다 뭐다 패널 라인이다 뭐다 먹선 넣을 거 되게 많거든요. 이제 먹선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강추할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골반 스커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요 스커트 앞면의 아래쪽 여기도 이제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확실히 바탕이 어두워지니까 이질감이 좀 커지더라고요. 특히나 테두리 부분, 끝부분이 이질감이 꽤 커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시 건담 때처럼 딱 이 파츠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부분이 약간씩 뜰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그래가지고 좀 어색하다? 약간 이질감이 좀 크게 느껴진다? 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 위쪽으로 스커트 자체의 디테일은 역시나 훌륭합니다. 뒤쪽이 여기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탱크 보는 기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에 무장 수납용 조인트를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가 단색이 아니라 검은색과 일반 외장 컬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알던 애니메이션 속의 자쿠처럼 단색으로 앞뒤 다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뭐 패널 라인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뒤쪽도 허벅지 쪽도 마찬가지 이래저래 깊게 파여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력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와 이거 동력선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던 자쿠의 동력선은 바깥쪽으로 그냥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는 건데 무릎에 밀착을 시켜가지고는 이렇게 위아래로 관절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리에 밀착된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적당한 어레인지, 아주 좋은 어레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한 디테일에 좀 이게 조립하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무릎 쪽에도 디테일 역시 외장 디테일들이 있고요. 요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외장과는 또 별개로 되어 있기도 하죠. 거기에 테트론 실도 조금씩 다리 외장에도 붙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리 안쪽도 뭐 패널 라인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미사일 런처가 하나 파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리 양옆 어디든 그냥 구멍에 맞춰가지고 끼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 크게 들어가 있고 종아리 뒤쪽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요 발목 커버 라인도 이쪽도 되게 이뻐요. 그쵸? 요 안쪽부터 해가지고요.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 외장부터 해서 쭉 패널 라인들 그냥 다 패널 라인 진짜 먹선 넣는 거 꿀잼입니다. 패널 라인도 되게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요. 먹선도 쭉쭉 잘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이런 패널 라인 말고는 다 그냥 쭉쭉쭉 잘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발 부분 이 발 앞쪽부터 해서 발을 삥 둘러서 전체를 테트론 실로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파츠에 딱 맞게 재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떼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부대 이름이 레드 울프잖아요. 그래서 늑대의 발톱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발에는 이게 웨더링보다도요.
실제 과거에 쓰였다고 하는 치메리트라고 하는 코팅이 되어 있는 걸 그 탱크에 하던 코팅입니다. 이거 탱크에 하던 코팅을 이렇게 실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약간씩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독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거기다가 발바닥은 안쪽이 좀 깊게 파여 있더라고요. 약간 골다공증 같은 느낌처럼. 그러면서도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 실제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비슷한 느낌이 이렇게 심하게 파여 있었나 싶긴 한데 왜 심하게 파여 있었냐라고 느끼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발바닥과 요 테두리가 층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발을 디뎠을 때 붕 떠 있는 느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부터 보면은 아까 봤듯이 기본 볼관절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돌아갈 수 있고 축관절이 밑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쭉 뺐다 넣었다 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지간한 자쿠가 그렇듯 고개 드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지는 편인 거죠. 자쿠치고는. 물론 이때는 조인트가 살짝 빠져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건 바로 이 어깨입니다. 뭐 기본적인 가동 보면은 이렇게 어깨 프레임이 앞으로 살짝 가동을 해주고 어깨 연결은 또 볼 조인트니까 이 상태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꺾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뺄 수 있고 상하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어깨 쪽에서 이렇게 또 가동을 해주게 되어 있죠. 대신에 더 팔을 들어 올릴 순 없고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뭐 이대로 팔 들고 내리고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알겠는데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는 바로 이 어깨 관절입니다. 이쯤에서 매뉴얼을 잠깐 보면은 어깨 조립 과정에서 이 관절 자체를 한번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아니 평범한 조립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깨 관절이 은근 타이트하거든요. 이게 뭐 움직일 때는 별 생각 안 들긴 하는데 혹시나 팔을 앞으로 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 그냥 안 들리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추천하는 방법은 어깨 자체를 좌우로 한번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금 봤듯이 이렇게 앞으로 잘 안 들리는데 그냥 힘으로 그냥 들어 올렸다, 괜히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어깨 관절 축이 부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뒤틀려 버릴 수도 있어요. 완성된 어깨 관절 생긴 거는 이렇게 앞뒤가 다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조립을 보면은 관절이 이 앞쪽에 있는 파츠에만 달라붙어 있는 형태고요. 뒤쪽으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밖에 힘을 못 받고 있는 데다가 이 안쪽은 또 비어 있으니까 공간이 붕 떠 있는 거죠. 결론은 어깨가 너무 타이트하면은 움직일 때 잘못하면은 이 축이 부러질 수 있다. 이 뒤쪽에서 조립되는 파츠가 이 축을 같이 잡아주는 방식이었으면은 좀 힘을 나눠 받을 텐데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 이 앞부분만 온전히 받는 거죠. 절반만. 요즘에는 이런 구조 잘 안 쓰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축이 절반만 달려있는 이런 구조. 그 외에는 이 숄더 쉴드 같은 경우도 연결이 볼 조인트거든요. 거기다가 안쪽에 축관절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벌려줄 수도 있고 회전 맘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팔 회전도 당연히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손목은 건담처럼 꺾이는 추가 관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허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거나 숙여주거나 할 수 있는데 이 흉부부터 이 허리 외장까지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고 이 안쪽에 관절용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보이죠? 슬쩍 드러났죠?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축관절, 복부 앞쪽으로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허리 숙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 부분에서 스윙도 다 하는 거죠. 참고로 허리는 이렇게 은근은근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 와중에 허리를 숙이면 간섭이 적어져서 더 돌아가요. 그리고 고관절 앞부분에 있는 스커트가 좀 재밌습니다. 스커트를 들어 올리면은 고관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보면은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게 다시 눌러주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고관 자체가 아래쪽에 축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전면부 스커트를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이드 스커트도 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 축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관절 축이동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축이 쫙 돌아서 내려와요. 이렇게 안쪽에 있던 축이 쫙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고관절의 위치가 아주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90도 이상 들어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평범하게는 역시 90도까지도 편하게 좀 들어 올릴 수 있죠. 이게 축 이동 안 하더라도 축 이동 없이도 지금 이렇게 90도 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축 이동을 해서 축을 내리고 아래쪽에서 축을 가동시키면 90도 이상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뭐 그냥 뭐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 통해서 역시나 편하게 가동을 하는데 90도 이상 크게 꺾이는 무릎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드러난 관절 디테일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제 동력선 부분이 이제 축이 생겼기 때문에 가동을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죠. 그리고 발목도 기본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꺾는 거 이렇게 꺾고 돌아가는 것도 약간씩 할 수 있는데 아니 너무 가동이 범위가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쿠 언제나 그랬습니다. 구판 HG UC 때부터 그랬어요. 안쪽에 프레임이 접혀져 있습니다. 축관절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관절이 접혀져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관절을 펼치면 발목을 펴는 것도 굽히는 것도 이 축에서 다 펼쳐지면서 가능한 겁니다. 좀 끝까지 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발목을 굽혀주는 게 가능한 거죠. 이 상태에서면은 이제 공간이 좀 더 생기니까 발목을 좀 빼면서 안쪽으로 꺾어주면은 좀 더 편하게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무릎 꿇기 아주 멋들어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고관절 축이동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다리도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전면부 스커트를 피해서 들면 더 들 수 있거든요. 요런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무장도 들려주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역시 액션 포즈 한번 잡아봐야죠. 그 전에 무장을 든 상태에서도 건담 EX와 같이 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둘이서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건담은 곳곳에 막 프레임들이 막 보이는 게 경량화를 했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건담이 빠른 이유는 뭐 출력도 출력이겠지만은 확실히 자쿠보다 왜소하기 때문에 좀 더 볼륨감을 줄였기 때문에 날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자, 먼저 공중에서 강화할 때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1화 초반부터 나오죠. 공중에서 지원 요청한 부대로 강화할 때 느낌 한번 내봤고요. 그리고 가벼운 머신건 액션 한 손으로 옆으로 쫙 발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그 외에도 양손으로 자쿠 머신건을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제대로 어깨에다가 이렇게 견착을 한 상태로 이렇게 양손을 머신건에 가져다 댄 이런 느낌도 괜찮죠. 그리고 쉴드에 있는 손잡이 잡고 이제 쉴드건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보조 무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사용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의 공격을 이렇게 막고 그대로 팔을 뻗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번엔 히트호크 들고 달려들기 전에 자세를 낮춘 느낌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상태로 박차고 나가면서 이렇게 쿵쿵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지 않을까? 요 구도 좋다. 이 구도 좋네요. 와우, 박력. 그리고 건담의 빔사벨을 히트호크로 막아서고 있는 느낌도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시 건담이 공포였잖아요, 완전히. 그나마 근접으로 붙었을 때 대항할 수 있던 게 히트호크 정도. 안 그러면 뭐 실드도 막 썰려나가기 직전인 판국이니까 이렇게 막아서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HG 자쿠2 F타입 솔라리기 복수의 레퀴엠 리뷰를 해봤습니다. 건담 때도 그랬지만은 역시 패널 라인이 정말 많아요. 건담보다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다 보니까 특히나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먹선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많은 패널 라인 좋아하신다 그러면 또 강추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존의 자쿠랑 다른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자쿠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저도 디테일이나 그리고 뭐 사출색 이런 거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나 다리의 동력선의 어레인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게 어깨 관절입니다. 저 그 와중에 지금 어깨 포즈 잡는다고 막 이렇게 어깨 막 썼잖아요. 약간 허옇게 떴더라고요. 이게 뒤에서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쉽게 뒤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할 때는 조심히 조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